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성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가장 바람직한 국민성을 가진 국가가 어디냐, 저는 독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두 번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둘 다 패전을 했죠. 그래서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됐죠. 그 바탕에는 그들의 국민성, 즉 끈기, 그리고 근면함, 성실함, 뭐 이런 게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이 아주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를 것이 우려가 되고, 어떤 일부분은 정말 나라가 버려야 될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인 스스로 유럽의 병자가 됐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때 그렇게 추앙을 받던 메르켈이 이제 슬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노래 한 소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돌아온단다. 지난해서부터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한 뉴스를 보고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하면은 메르켈 총리, 이젠 전 총리죠. 총리 그만두고 2021년 12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미용비로만 5만 5천 유로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 개인 돈을 쓴 게 아니고, 이게 독일 현재 총리실 예산에서 이제 집행이 됐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8천만 원입니다. 무슨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8천만 원을 씁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 사람들이 메르켈 총리가 어디 멀리 가면은 같이 따라갈 적에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같이 지불했대라는 거예요. 메르켈은 더 이상 총리가 아니죠. 근데 자신의 그런 어떤 화장이나 미용에 국가 예산을 8천만 원이나 쓴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관련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따져 물으니까 총리실, 지금 총리실에서 뭐라고 해명했나 하면은, 공공 목적이든 아니든 메르켈 전 총리가 지속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총리실 예산으로 8천만 원을 대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명이 원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공 목적이든 아니든 메르켈 전 총리가 지속해서 공무를 수행한다. 아니, 전 총리가 공무가 어디 있습니까? 현 총리가 공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공공 목적이 아닌 게 공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로밖에는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메르켈 전 총리의 일정이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공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전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 총리 슐츠죠. 슐츠도 작년에, 즉 2022년에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1억 7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총리로서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사진사,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독일 총리실에는 전속 사진사가 없는지, 미용사가 없는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설마 뭐 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1년에 어떻게 21억 7천만 원을 씁니까? 정말
독일도 세금을 펑펑 써대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다고 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하나 더 들면은 독일 남부에 바이에른 주라고 있죠. 이게 독일 주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주입니다. 거기에 이제 총리,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총리가 있는데 2022년에 프리랜서 사진 작가한테 18만 유로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슐츠 총리 경우하고 비슷하죠. 나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그거 홍보해라 이거죠. 즉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직이든 현직이든 독일 공직자들도 이렇게 국민 세금을 펑펑 써대는 거예요. 야, 독일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공직기강이 가장 강한 데가 북유럽이라 그러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인데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 아마 이거의 100분의 1만,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나 슐츠 총리가 지급한 돈의 100분의 1만 그런 식으로 썼어도 내각 무너졌을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미국 대통령 영부인들의 의상에 관해서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도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살 적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살 적에 자기네 식비도 월급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영부인 옷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멜라니아는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의상을 하고 다니느냐. 남편이자 대통령인 트럼프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멜라니아 자신도 젊고 모델 출신이니까 뭐 마음 놓고 옷 입고 패션쇼 하듯이 다니는 겁니다. 그 외 대통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먹는 식비마저도 대통령 월급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장 보는 거는 직원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은 그 장 봐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둘, 사실 흑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하고 백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못 맞춰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살 적에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얘네들 음식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셸 오바마가 직접 카트를 끌고 그 마트에서 장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은 자기 남편 월급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도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8년 동안 백악관에 살았습니다. 근데 백악관을 나오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파산할 뻔했다고. 그 부부는 알칸소 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변호사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꽤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무슨 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지인들이 와서 뭐 밥 먹거나 뭐 이런 거 자기 돈으로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도 좀 과시욕이 있으니까 옷도 좀 때깔나는 거 해 입고 이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 이겁니다. 아직 미국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안 좋은 방향으로 독일 공직자들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최근 들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병자가 됐다고 독일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예전에 여러 번 나왔는데, 첫째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전체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는데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도 끊기고 중국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탈원전. 전기 요금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아마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할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한 10년 됐습니다. 자, 러시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의존했느냐.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석탄 같은 경우에는 56.6%, 천연가스는
55.2%, 석유는 33.2%, 특히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천연가스죠. 이게 55.2%나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러시아에 의존한다고 미국이 이걸 많이 말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방해 공작까지 피웠는데 메르켈이 고집을 피운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는데 러시아가 나토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수급도 끊기게 되니까 독일 전기요금이 2020년도에 10배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G7 국가 전기요금 평균의 2.7배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 일반 국민들도 가스 요금 오르고 전기요금 올라서 생활에 곤란을 겪지만 이렇게 되면 제조업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그 경제 의존이었는데 7년째,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7년째 독일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교육액이 2022년에 3,178억 달러인데 이거는 2021년보다 3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를 하고 이러면서 독일이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금년 초에 리오프닝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중국은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그냥 1, 2년 사이에 아주 강타를 얻어맞고 독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사후 결과를 놓고 전임 총리인 메르켈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메르켈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메르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생이죠. 옛날 서독 함부르크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으로 갔는데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1954년생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는데 그 임지 명령을 동독 지역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에 살다가 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되나? 별 하여튼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물리학 박사가 되고,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메르켈이 동독에 살면서 어느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그 정당이 과거 서독의 기민당, 즉 기독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서 메르켈이 기민당원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그리고 최초 동독 출신 총리입니다. 그리고 최장 총리입니다. 2005년서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을 재임을 했어요. 재임 기간 동안에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Person of the Year에 선정이 됐죠. 이때가 이제 메르켈의 그 인기가 최정점에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메르켈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르켈 리더십을 비판했다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전문가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쫑코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메르켈이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줄 아냐고. 인기 좋은 거 하고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정해서 정책을 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푸틴이 좀 심하다 해서 야 푸틴 저래가지고서야 되겠어? 라고 비판을 했다가 또 러시아 전공자한테 또 혼났어요. 푸틴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긍지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살아났는지 아냐?
근데 결과는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하나 놓고 지금 전쟁을 1년 반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상 당했고요. 그리고 이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 메르켈, 그렇게 인기가 있고 유럽 전체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뭐 눈여겨보지 않았죠.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친러 정책이다, 친중 정책이다. 이거 이제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과도한 군축을 했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것이 결국 전체 나토에 대한 위협이다 라는 게 확실시 되니까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독일 보고 탱크 보내달라고 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못 보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보낼 탱크도 없습니다. 보낼 탱크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전력화된 탱크 숫자가 미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 나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탱크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더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과도한 군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데 그러다가 뒤통수 크게 얻어맞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시리아니 해가지고 무분별한 난민 수용, 이 난민 뭐 그 우리의 감정 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진들이 많이 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데 이거를 유럽 나라들은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메르켈이 주장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각국에다가 거의 뭐 할당을 해줬어요. 스웨덴에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과거 동유럽의 그 카톨릭 국가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우린 못 받아들인다. 독일, 너희들 EU 분담금 가장 많이 낸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냐.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은 난민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과거 동유럽의 EU 회원국하고 서유럽의 EU 회원국 간의 어떤 사이를 벌려놓는 게 되고 EU의 결속력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메르켈의 리더십이 잘못됐다. 그리고 EU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제가 쓴 책 윈스턴의 귀환에도 이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습니다. 뭐 그냥 나중에 보고선 메르켈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거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죠. 이게 메르켈 때 중점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결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전기 생산이 중단되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러시아에 의존함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전기요금이 불과 1, 2년 사이에 10배로 올랐다 이겁니다. 이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원전 또는 무슨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주자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이 탈원전 정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전체 생산량, 스웨덴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줄이려고 했는데 정책을 확 바꿨죠. 금년 와가지고 아니다, 더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6개 플러스 10개를 추가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혹시 운이 좋으면은 우리가 가서 이걸 또 수주해 올 수도 있겠죠. 간단히 말해서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스웨덴이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스웨덴이 재생에너지를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거기는 겨울에는 뭐 그 해가 거의 뭐 뜨지 않죠. 예. 그래서 주로 풍력 발전에 의존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신뢰도가 없다 그럴까? 변덕이 심한 게 풍력 발전소입니다. 바람이 불다 안 불다
그러니 바람이 막 불 적에는 전기가 과잉 생산이 되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생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 풍력 발전도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유럽의 지도국입니다. 독일이 망가지면 EU도 망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친러 친중 정책을 썼느냐. 문제가 많은데도 왜 난민을 그렇게 대규모로 수용했느냐. 탈원전 정책을 전기료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느냐. 이게 메르켈을 칭찬하는 말의 그 동전의 양면입니다. 메르켈을 칭찬할 적에 와 좌우를 아우르는 메르켈은 기민당이니까 우파죠. 그런데 녹색당하고 3인당까지 좌파까지 연합해서 그 연정을 쭉 유지해 왔죠. 야, 좌우를 어우르는 뭐 대단한 리더십이다 했는데, 그런 연정을 유지하려다고 보니까 녹색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친러 정책을 피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도 피고, 인도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난민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쉽게 말하면 잡탕이 돼버린 겁니다. 잡탕이. 그래서 무슨 뭐 좌우를 어우른다, 아우른다. 그럼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잘못하면 국가를 잡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메르켈은 훌륭한 지도자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는 2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의존도를 그렇게 크게 하면 되느냐. 또 해외 투자를 중국에다 그렇게 몰빵 쳐도 되느냐. 무조건 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는 되느냐. 이건 20년을 내다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진정한 리더는 20년을 내다봐야 된다. 여기에는 미흡하고 그 결과가 결국은 변화를 예측 못한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 경제가 망가지면은 유럽, 그러니까 EU의 경제도 망가지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유럽의 금융 위기를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하고 독일의 도이체 방크였어요. 그건 부실이 너무 심해서 저게 터질 거다. 저게 터지면은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다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얼마 전에 도산을 했죠. 그러니까 망했죠. 결국은 터진 겁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이 달라붙어 가지고선 악영향을 여파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가령 도이체 방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정말로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경제 또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